메이는 경찰서에서 내리면서 말했다. 내가 왔어. 메이는 항상 과묵하지만 왠지 나에게 애착을 느끼는 귀여운 소녀입니다. 이 집에는 메이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부족의 유일한 치유물이었습니다. 나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메이는 운전석에 앉은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단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니트짱, 차 좀 끓여주세요. 기리의 언니인 미카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벗고 시댁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저는 니트, 애니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남편 다이스케와 저는 대학 친구를 통해 만났습니다. 다이스케는 나와 별로 친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를 겉보기에는 좀 거칠지만 활기차고 쾌활한 사람으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로 잘 챙겨주고 여행 이야기도 자주 나누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그 후 우리는 1년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여전히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두 발, 세 발로 계속하면 커플로서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스케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시댁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양심이 선하고 미카에 대한 좋은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다이스케는 분명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도 다이스케를 소중히 여겼지만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오히려 내가 숨긴 줄 알았을 정도로 대했다.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은 마치 나를 심판하는 듯 내 몸 전체를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일하게 친절했던 사람은 미카의 딸 마스미 짱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해 현재까지 시댁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활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하기가 꺼려집니다. 거기에 없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왠지 알 것 같았다. 나는 결혼이 단지 서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또한 다이스케는 나오코가 나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믿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차와 미카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에마어 위의 방을 두드렸다. 그녀는 손상된 갈색 머리를 들어올리고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녀는 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미안해요. 미카는 그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짜증이 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얼굴은 뭐죠? 아이 키우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는 아이도 없고 일도 없어요. 그냥 집안일 좀 해라. 알았지? 니토짱. 그리고 미카 씨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집에서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마스미는 냉장고에 손을 뻗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목이 마르나요? 주스 좀 드릴게요. 오렌지는 괜찮습니다. 마스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나를 안아주었다. 마스미짱은 정말 귀엽고 이 생에서 유일한 위안이에요. 미카 씨도 의심스러워요. 나는 수미짱이 하는 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마스미와 알찬 대화를 나눈 사람은 나뿐이었으므로 카마스미 그녀도 나를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았다. 마스미에게 말을 걸어 일을 계속하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쇼핑 후에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나요? 화장지 한 값밖에 안 남았는데 할 일이 있어요. 직업도 없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말대답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어쩔 수 없지. 약국으로 향했다. 화장지를 사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미카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가는 길에 맥주 6병을 샀고 그 후에는 간식도 좀 샀어요. 요구사항이 완료되면 전화가 꺼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무거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약국에 들렀다가 물건을 다 사고 집에 돌아오는데 비닐봉지가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이스케에게 오늘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어깨가 피로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야기했다. 다이스케는 내가 사준 맥주를 마시다가 축 늘어진 턱을 찌른다. 알았어.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항상 내 말만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군요. 일 때문에 피곤해요. 다이스케는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게임을 시작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새엄마의 부탁으로 빨래를 옮기던 중 수미짱이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보고 전화했어요. 뭐 하는 거야? 이 종이접기는 나오코짱한테 줄게. 와.
고마워요. 수미짱이 갑자기 먼 곳을 쳐다보더니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밑단을 당겼다.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에요? 안 되면 같이 종이접기를 해보자. 수미짱과 한동안 종이접기를 한 후 우리는 2층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왔어. 버그가 좀 있으니 어서 오세요. 문제 없어요. 니트장이 처리하도록 할게요. 아이가 밖에 있어요. 나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미카는 마지못해 자기 방으로 간다.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수미짱은 아까 내가 한 말에 개의치 않은 듯 종이접기를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가르치고 있었다. 그 후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수미짱 말대로 했더니 이상하고 불쾌했다. 피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곧 끝내겠습니다. 나는 수미짱에게 신비한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수미짱은 신비해요. 나는 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밤 나는 내 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방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게 뭔지 궁금해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나오코가 웃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여행을 갈 생각이에요. 아, 그런가? 둘이 같이 가는 거야? 아니요. 가족 여행이에요.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미카씨, 스미짱. 다이스케는 올바른 양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여행을 갈 예정인 것 같아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할 것 같았어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놀랐다. 어린 아이들도 집에 계속 있으면 질식할 것 같아요. 바소우 시아버지의 미소에는 뭔가 눈길이 끌렸는데 그 미소는 나를 괴롭히려고 그랬을 뿐입니다. 여행을 갈 여유가 없어요. 기분 좋게 여행 준비를 일찍 마치고 여행 당일 미카는 작은 미니밴의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용 카시트는 없나요? 수미가 어렸을 때도 그런 건 없어요. 거기에는 없었지만 어떻게든 관리했습니다. 미카는 돈 낭비라며 소소소와 함께 고베 자리에 앉는다. 수미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오르려는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미짱은 하나마루에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나코짱. 그런 다음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다이스케가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나머지 4명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미카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차로 4시간 걸립니다. 다이스케는 길이 걱정돼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결국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한동안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산에 들어가자마자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됐다. 오늘만 모바일 배터리를 잊어버려서 한숨이 나옵니다. 그건 다이스케에게. 그 차는 우리를 남겨두고 도망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제가 당황하자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못되게 굴기 시작하셨습니다. 웃으면서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 나는 남겨졌다. 나는 이런 곳에 무릎을 꿇고 남겨졌다. 내 스마트폰도 충전이 안 됐어. 가방을 뒤져보았으나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을 움켜쥐었습니다. 비록 변장한 축복이었지만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깜깜해지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오코짱. 수미짱의 목소리가 나를 다시 생각나게 해준다. 그렇죠. 수미짱을 무사히 돌려보내야 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건 이 아이뿐이다. 따라야 한다. 나는 가방에 들어있던 작은 초콜릿을 수미짱에게 건네주며 최선을 다해 웃었다. 집에 갈까요? 수미짱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둘은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갔다. 잠시 후 수미짱이 동물의 길을 가리켰다. 하지만 손가락 끝에 숲이 있는데 그 안에서 길을 잃으면 위험해요. 예, 하지만 계속해서 산길을 따라 내려가도 6시간은 걸립니다. 다행히 아직 해가 높네요. 많이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수미짱의 체력도 걱정이에요. 아마도 그 동물의 길은 지름길일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수미짱은 항상 나를 지켜줬어요. 나는 수미짱의 직관에 의지한다. 나는 짐승의 길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생물들이 살고 있는 숲속을 걸었습니다. 달리는 다람쥐와 너구리를 보면서 점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숲을 지나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수미짱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딱 맞는 시간에 도착한 버스에 올랐다. 그 후 나는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수미짱은 피곤한 듯 보리차를 마시고 바로 잠이 들었다. 더 이상 이런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챙겨온 물건들, 짐 싸는 걸 다 마쳤어. 스마트폰을 보니 다이스케가 보낸 메시지에 수많은 알림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을 열어보니 차 뒤에서 보이더군요.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언뜻 보기에 고장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받은 몇 가지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스케는 운전면허증이 없었습니다. 차가 고장나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시노리도 미카도 운전면허증이 없어 문제는 고사하고 운전도 할 수 없다. 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이 들이닥치자 다이스케는 당황하여 도망쳤다. 당연히 그는 붙잡혀 벌금을 물었습니다. 나는 돈을 지불해야 했다. 경찰은 나를 가장 가까운 역으로 데려갔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 목적지에 가거나 집에 가기가 힘들다.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집에 돌아오시면 면허증을 가지고 데리러 오세요. 오징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생각하니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스미짱 닦아 말했듯이 차로 가는 건 위험해요. 드디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에 다이스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드디어 연결됐네요. 나오코 씨,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방금 돌아왔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마스미짱도 있으니까 업보의 문제지. 나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고 다시 스마트폰을 껐다. 나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마스미짱이 안타깝지만 어깨를 흔든다. 우나하니, 마스미짱, 아줌마랑 데이트하자. 마스미짱과 나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부모님과 상담 후 변호사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다이스케와 그의 친구들에게 이혼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돕지 않은 나에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데이수키는 처음에 의사 비용을 지불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했습니다. 그가 하고 있다는 증거. 내가 나를 손바닥으로 때렸을 때 다이스케는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그에게 만화, 피규어 등을 사면서 매달 5만엔 정도를 돌려주었다. 오락용품을 사고 있었어요. 결국 50만엔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아, 그 일회용 대사를 말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다이스케와 그의 올바른 양심은 나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수입을 안걸란에 올려놓고 다이스케의 수입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인사해준 사람은 회의장으로 돌아온 마스미 짱뿐이었다. 우네네 미안해.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할 테니까 돈 좀 줄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수박애초에 너희들은 나에게 진료비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 나도 그 돈을 낼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돈을 낼 수 없다면 집에 있는 것을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결이지.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내가 대답하자 그는 침묵했다. 나는 마스미짱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마스미짱은 나야? 종이를 이용해주세요. 마실 수 있다면 진료비를 면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미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마스미는 잘겠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 아이의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마스미짱한테 미리 말했는데 6개월쯤 전에 마스미짱이 나오한테 말했어요. 언젠가 나는 내 아이가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도 아이를 못 낳으니 과연 내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미짱이랑 상담하고 있었어요. 마스미짱은 내 제안을 듣고 바로 오케이로 답했다. 그것은 1년이 지나서야 마스미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았어. 젓가락 좀 가져오자. 딸 마스미가 테이블 위에 젓가락을 정리한 뒤 나는 정중하게 의자에 앉았다. 우리 부모와 자식은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못 갈 것 같아. 더 이상 의사가 없어도 그의 삶은 최소한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은퇴했습니다. 요시츠네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미카도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것 같다. 가족 내에서의 책임에 대한 압박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맛있다. 제가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배운 점은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와 집안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석방되어 원활하게 일했습니다. 의뢰 건수도 상당히 늘어났고 마스미를 키울 만큼의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지사더는 업계 내에서 빠르고 좋은 품질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내일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죠. 마스미의 신비한 힘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가끔 내 작품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수미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스미가 미래의 힘을 잃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딸일 것입니다. 나는 손을 뻗어 마스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야,
다음에는 엄마랑 여행 가자. 자동차 말고는 다 괜찮습니다. 응이 나와 마스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오코,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당신은 부모님 집에 있는데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짐도 없어져서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전화 반대편에서는 기후의 남편 다이스케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기후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내가 일을 하고 싶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연락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저는 무시하고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젯밤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했더니 술에 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나 술 마시기 바빠. 아니요. 전화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기운이 넘친다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돌아와. 그녀는 어젯밤에 집을 나간 것에 대해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왜 이 남자와 사귀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 모든 것을 제 뒤에 두자. 나는 속으로 웃었다가 진정되었다. 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 저는 한다 나오코의 남편 다이스케, 시아버지 코스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에이미라는 딸이 있습니다. 마나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집을 나와 회사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난 별로 걱정하지 않았으니까. 시아버지에게 간병이 필요한 이유는 마나미가 혼자 살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집에서 계단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부러졌습니다. 그 이후로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고 일상의 작은 일도 혼자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후 다이스케가 같이 살자고 제안했고 시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다이스케는 장인의 간병을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전업주부였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 아버지의 보살핌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맞습니다만 쉬는 날에 저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집 밖에서 일합니다. 쉬는 날에는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면 심술궂게 봐요. 마오제가 거기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도 사실이라 그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전업주부의 집안일에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너무 짜증나서 그런 말을 할 뻔했지만 집안일과 간호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쉴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저를 칭찬하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나는 좀 쉬고 싶다. 그러자 아이미는 엄마가 회사 쉬는 날 등 별로 바쁘지 않다고 말한다. 내가 힘들 때 할아버지 옆에 있을게. 그는 가끔씩 부모님 집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많아졌고 마음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안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나미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무거웠고 우리가 흔히 나누는 가벼운 인사도 없었다. 학교를 가장 먼저 연 사람은 아버지가 거기 계시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스케는 방금 줄을 섰습니다. 그것은 오늘은 야근으로 인해 늦을 것 같아 저녁을 밖에서 먹기로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말에 마나미는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 에리카 우리코초를 기억한다. 내 고등학교 동창은 정말 아름다운 소녀였지. 그렇지, 그녀는 현재 긴자의 한 클럽에 있습니다. 나는 안주인이다 하고 있지만 에이미에 따르면 에리커는 대학생이었을 때 호스티스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 일이 내 성격과 꽤 잘 맞는 것 같아서 졸업 후 회사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녀는 즉시 그만두고 이제 최고의 여주인이 되었으며 매우 행복합니다. 에리커는 나에게 이 사진을 보냈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다이스케는 모르는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얼었다. 갑자기 생각이 멈추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다른 사람의 하늘인 줄 알았어요. 그 생각은 목에 감긴 머플러를 보는 순간 사라졌다. 다이스케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특유의 자수도 익숙하네요. 뭔가가 있었어. 그 분들의 표정이 꽤 친근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슬프다. 마나미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에리카 짱이 출근 전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산책하면서 찍은 건데 직업상 본 얼굴을 절대 잊지 않은 그녀와 함께 걷고 있는 남자는 바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다. 아무래도 바로 뭔가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마나미에게 보낸 모양이다. 엄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돈이면 내가 처리하겠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도 지금 할아버지 몸이 안 좋으셔서 힘든 시기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머물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나는 시아버지의 친절한 미소를 생각했다. 몸이 좋지 않은데도 이런 말을 들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해요. 마나미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할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는 또한 내가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빨리 아파트로 갔다. 나는 돌아왔다. 저는 아침부터 잠을 잘 수가 없고 흐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침착하게 집에 돌아왔고 나는 그를 데리러 평소처럼 직장에 보냈습니다. 아이미의 보고가 있은 지 일주일 뒤 다이스케가 일 때문에 늦을 거라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일찍 거기 있었나요? 나는 한숨을 쉬며 싱크대 주변 공기가 불어오는 부분을 내려놓았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 침실에서 얼굴을 내미는 건 아버지다. 이 평소에는 평화롭게 자고 계시던 시아버지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창백해 보였다. 가쁜 숨을 몰아 쉬는 시아버지를 몇 번이고 불렀는데 시아버지, 그들로부터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서둘러 구급차를 부르고 곧바로 다이스케에게 연락했지만 몇 번을 불러도 내가 전화를 걸어도 다이스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마나미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간다고 알렸다. 그곳에 있는 동안 구급차가 도착했고 나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마침내 다이스케와 연락이 닿았고 장인어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데려온 이후의 일이다. 당신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잡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해요. 지금은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이스케는 일이라고 말해야 했지만 극도로 취한 상태였다. 나는 지불하고 있었다. 다이스케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마호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마나미가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창백했습니다. 우리는 양쪽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치료를 마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치료는 소용이 없었고 그때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나와 아이미는 길을 잃었어요.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시아버지와 단 둘이서 원하는 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의 방에 들어가다 그곳은 시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와 다름없었고 물건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있었는데 가디건을 선택한 아이미가 바로 이 엄마입니다. 손에 들린 물건은 가디건 주머니에 있었다. 어린아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내인 아이에게 맡겨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은 다이스케에게 정말 미안해요. 나는 나와 침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놔두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아래 서류를 확인해달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이미의 도움을 받아 매트리스를 들어올리자 그 위에 연구회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내부를 살펴보던 그는 다이스케의 불륜에 대한 증거가 담긴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셨던 변호사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래전 시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나의 계모는 내가 다이스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부와 바람을 피우곤 했습니다. 오랜 기간 교제해온 시어머니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회사에 증거 수집을 요청했는데 시어머니가 불륜 여행 중 사고를 당했다. 분명히 그는 너무 쉽게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시아버지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과 사고방식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오랫동안 눈치채고 있었나 보다. 아마 나에게도 마나미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사했을 것이다.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장인어른에게서 온 편지인 것 같았다.
기분이 좋아지도록 해주세요. 그런 말인 줄 알고 마나미와 상의하고 집에 있는 동생에게 연락했다. 가져갔다제 동생이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자 흔쾌히 제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는 동의했다.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큰 트럭을 타고 달려와 나를 데려왔다. 그는 내 짐을 부모님 집으로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지쳐서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서 푹 쉬었습니다. 나는 잠들었다. 다음 날 이른 오후에 일어났더니 스마트폰으로 다이스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아있다. 아침을 먹고 집에서 혼자 일을 하는 중에도 벨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나오코,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부모님 집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집에 가보니 집에 아무도 없고 짐도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되었다. 집에 혼자 두고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 가셨어요. 발견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입에 대해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돌아와요. 전화 저편에서는 다이스케가 어젯밤에 일을 미루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집을 떠난 것에 대해 계속해서 나를 비난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집안일 좀 하라고 하더군요. 너, 그 한숨은 뭐야? 어제 누구랑 술을 마셨어? 그때 다이스케가 회사 후배와 내 치코미를 듣고 갑자기 기운을 되찾았다. 빌어버리는. 병원에 갔어. 난 안 갔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 헤어지자. 한숨. 나는 마나미의 친구가 다이스케의 불륜을 목격했다고 무심코 말했다. 다이스케의 행동을 의심한 시아버지는 조사회사에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 수집.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사람은 다이스케 회사의 젊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원래 빚을 갚으면서 다이스케는 장인의 유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써버렸지만 유산으로 인해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생활을 할 수 있다. 꽃밭의 왕이 된 다이스케는 바람 피운 파트너와 함께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바람 피운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치 금 커디앤 커디라는 듯이 잽싸게 버린 것 같다. 제 잘못입니다. 또한 저와 바람을 피웠던 여성분도 그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약혼 예정이었던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 도망갔다. 일어난 것 같아. 다이스케가 의술과 질병의 신이라는 사실에 분노한 것도 자신의 잘못이다. 글쎄, 그 여자의 부모에게 그 불륜을 알린 사람은 바로 나였어. 집으로 보내준 의사진료비 청구서 증명서 때문이다. 덕분에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직장에 돌아갈 수 없게 되자 그 여자는 나를 버리고 다이스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나미가 따라온 행동, 시아버지가 1000만엔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고 수급자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도움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연락해보니 장인어른이 수혜자를 마나미로 바꾸더군요. 그것은 밝혀졌다. 그래서 마나미를 공격하려 했으나 마나미 역시 무언가에 당했다. 엄마, 아빠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집을 부리자 그는 가차없이 경찰에 전화해 그를 데려가게 했다. 마나미 주변을 거침없이 돌아다니는 게 미안해요. 너무 걱정돼. 변호사와 상담해달라고 했더니 엄마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셔서 걱정이 됐다. 없어도 곧 그만 오겠죠. 그리고 마나미의 말대로 잠시 후 갑자기 다이스케가 나타났다. 그만 보여졌는데 최근에 내 아버지가 마나미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야. 괜찮아요. 정말 그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마나미는 다이스케의 전 프리랜서 파트너가 사실은 이메일이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리카짱이 일하는 가게에서 그녀는 여주인으로 가게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베리카짱은 바로 마나미의 아버지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상대입니다. 길을 깨달은 그는 곧바로 마나미에게 연락했다. 이에 마나미는 회사를 습격했다. 다이스케는 전 프리랜서로서 새로운 직업을 얻었습니다. 친절하게도 알려주셨나 봐요. 그런데 거기 가게는 고급스러운 곳이라 하급 직원이라도 달을 즐길 수 있어요. 100만엔을 버는 것은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 프리랜서와 함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들어갈 기회. 그녀는 그곳의 가게를 방문했고 여주인이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최고의 여주인인 에리카와 동등한 고객 서비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맙서사.
다이스케의 얼굴을 본 전 프리레는 약신의 등장에 분노하여 근처에 있는 무언가를 붙잡았다. 병이나 유리 아무래도 그는 다이스케에게 화분이나 다른 물건들을 무작위로 던져서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리카의 상황을 들은 점장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이스케와 섹스파티를 벌였다. 말은 상대 마나미는 내가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실 절반은 에리카의 생각이었다. 에리카 선배도 오래전에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럴 것 같네요. 맞습니다. 더 들으면 뭔가 터무니없는 말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감히 서둘러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다음 일요일에 마나미와 나는 기후에 있는 한 무덤을 방문했다. 잃어버린 상황이 통제되고 있으며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고하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변호사에게 우리를 돌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저와 아이미가 무덤 앞에서 손을 맞잡은 아이미와 할아버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나에게 돈도 좀 남겨줬고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나미는 무덤 앞에서 일어나느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나미도 도와줬다. 끝났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매우 똑똑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는데 마나미는 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얘와 비슷한지 궁금하네요. 모르겠다. 그렇다면 정말 기쁘겠다. 이묘지에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하셨습니다. 화재가 자연스럽게 나오자 그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나는 그것을 멈췄다. 일본 과자 가게 앞입니다. 일본 과자 가게에 들렀어요. 우리 할까요? 그러고 보니 에리카는 일본 과자를 좋아하는 것 같죠. 아버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좀 사러 갈까? 그는 쇼케이스에 늘어선 가장 비싼 제품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러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은 당신이 그와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상상하면서 허리가 너무 세게 밀려 창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 식히세요. 뻔뻔한 아내님. 평평한 바닥의 느낌. 강철 기모노는 튀겨져 차가워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한겨울 공기보다 차가운 시어머니의 눈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아내인데도 내 지시를 참지 못해서 집에서 몰래 해보겠다는 거군요. 이기적인 행동만 하지 마세요. 난 한계에 다다랐어요. 엄마, 누워서 자고, 집안일을 하고, 엄마가 무서워요. 매일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징징거리지 마세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는 내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오늘 밤은 꽤 추울 텐데 조금은 아프게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내가 한겨울에 이런 게 궁금해서 갇혀 있었더라면 당신은 아팠어요. 그렇죠. 아침까지 무사하길 바랍니다.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아타짱. 내 침묵을 무시해 시어머니가 창고문을 쾅 닫았고 내가 문에 매달려 있는 동안 밖에서 큰 소리가 났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난 증시의 묵직한 소리와 시어머니가 떠나는 발소리를 듣고 나는 다시 바닥에 쓰러졌다. 춥다. 신발을 빼앗긴 발보다 내 마음이 더 차갑다. 시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방식.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두려워하셨지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지병이 있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마른 도를 반복했습니다. 다침까지 안전할 것 같지 않아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불가능. 내가 왜 이러지? 우메키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고 눈물이 쏟아져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괜찮으세요? 저장탑을 두드리는 소리문 반대편에 서서 문을 열려고 하는 익숙한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애싸우려는 정신 풍경이 흐려질수록 머릿속에는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이 든다. 저는 38세의 평범한 주부였고 집을 리모델링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비교적 느렸다. 20대에는 부모님을 모시느라 바빴고 그 무렵에는 특히 30대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느라 바빴습니다. 벌써 중반이 지났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인쇄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며 겨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간오짐이 사라지면서 마침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라카타에서 나에게 남은 것은 가족도 없이 혼자만의 시간뿐이었다. 아일리스. 내 맘대로 채워주는 일상 속에서 나를 불러낸 사람은 나의 남편이 될 다이스케였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가실래요? 남편은 고객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나를 거기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나와 같은 36세였고 어렸을 때만큼 체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였나? 남편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나는 그가 활기차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남편이 더욱 우울해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6개월간의 데이트 끝에 우리는 올바른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상식에 자리를 잡기로 결정했다. 나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다는 남편의 제안에 주저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나는 대답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나에게 친절했고 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내가 주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오코가 만들어준 된장국만 마시면 된다. 남편은 일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다. 저는 뭔가에 전념하는 것 외에는 밖에서 노는 것 같은 취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결혼하고 승진해서 출장과 야근이 잦았다는 점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후 결국 시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아버지께서 빨리 낳으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동거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이미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다. 나는 원했다. 가족과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오코 씨, 아내로서의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청소를 마친 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그렇게 엉성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저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나는 단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가족의 가장으로서 마차를 운전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며느리에게 적대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좋은 인상을 준다. 결혼 전 만났을 땐 그냥 웃고 있었는데 집에 갈 시간이 되니까 내가 정원에 들어갔을 때 그가 나를 공격하는 방식은 조금 과했다. 집안일을 다 나한테 맡기는 건 당연지사. 음식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몇 번이고 하셔도 됩니다. 리메이크 해저 청소는 하루에도 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특히 나쁜 것은 이웃의 청소입니다. 나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즉시 저에게 하소연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그것은 옆집 아기가 오늘은 너무 시끄러워서 밤에도 울어요. 나는 그것을 영원히 울게 할 계획입니다. 나오코 씨,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웃은 젊은 부부이고 아내는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서 닥쳐라 자기야. 그 큰 소리를 더 이상 들으면 미칠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이 환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는 것도 지쳤습니다. 보이는 여자가 문으로 왔습니다. 괴로워 보이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여자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녀는 또한 내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나는 그 여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조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녀가 불안해하면 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나는 불평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당신을 돌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없었습니다. 나는 부모님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당신은 외로워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에 혼자 갇혀있을 때 남편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랐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여자에게 나는 손을 뻗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의 어깨를 만지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영원히 이런 식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아기라면 지금뿐입니다. 힘들 때 나도 도와줄 테니 이웃이 되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귀하의 연결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는 씩씩하게 대답한 뒤 진정하는 듯 했다.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집 아줌마에게 공감한다고는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말대로 조심스럽다고만 설명했다. 그랬어. 나중에 또 억울하게 불평할 일이 생기면 가서 이웃을 도와주세요. 사실 저는 그 후에도 여러 번 환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옆집 여자와 그녀의 아기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로 다행히 아기가 덜 울어서 다행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괴롭힘은 변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남편의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제3자에 대한 걱정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없어서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나를 하인처럼 대합니다. 단지 시어머니의 요구를 24시간 들어주기 위해. 노예 시어머니의 불규칙한 요구로 인해 잠도 잘 못 자고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계속 여기에 머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곧바로 시어머니에게서 도망친다. 내놓고 싶었는데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어딘가에 대피소를 마련하십시오. 남편이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되면서 나는 야간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 나는 출장 가는 남편을 배웅한 뒤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의 불신을 눈치채신 것 같아서 결국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내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 모습을 본 듯 그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나한테서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없어. 나는 캔디 사용자로서 귀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있다. 나는 더 이상 기피를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때문에 집에 가지 않을 것이고 누가 나를 판단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며칠간 여기서 몸을 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나 아파요. 요즘 추운 날씨에 몸이 잘 반응하실 거라 믿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시어머니는 창고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실감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 문에 꼭 붙어 있는데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자물쇠가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는 증시의 무거운 소리. 시어머니는 저를 여기에 가두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호짱, 호찬. 머리를 부딪히고 비명을 지르기를 반복했지만 이내 가슴이 아팠다. 나는 너무 추워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창고의 흙냄새가 목을 아프게 했다. 이대로라면 정말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았다. 마오의식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나는 너무 차갑고 자랑스러워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넌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야. 도와주세요. 나는 목소리를 짜내고 온 힘을 다해 문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금방 없어지면 정말 무기력해요. 새엄마에게 불순종하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괜찮나요? 정신을 잃을 뻔한 순간 목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들자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노크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익숙한 목소리였고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외쳤다. 도와주세요. 당신은 결국 어린아이였습니다. 나야의 저는 옆집 이웃이에요. 항상 내 아기를 보살펴주던 여자는 어느덧 어른이 된 젊은 엄마였다. 시어머니는 밤에 울면서 저를 찾아가서 불평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경고를 해준다는 구실로 여러 차례 육아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남편도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가 걱정됐지만 밖이 시끄러워서 남편과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만나러 갔다. 그러자 그 아이가 창고로 와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창고에서 열쇠를 구해서 열어보려고 했지만 이 어려운 동네에서는 힘겨웠어요. 이웃집 남편이 온 힘을 다해 그림자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금속 열쇠로는 납치를 열 수 없습니다. 남편은 돌아서서 펜치를 좀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책이 시작됐다. 진짜 난리가 났어요. 펜치를 가져왔지만 그래도 어려운 동네라 감당이 안 돼서 이웃 부부가 통칼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치와 톱도 꺼냈다. 그럼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웃의 유혹에 넘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까지 들렸다. 시어머니가 정원의 사기 행위를 알아차린 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였습니다. 그는 정원으로 돌아와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달려온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핑계를 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려운 동네의 열쇠를 나에게 주셨다. 가져와 나는 창고에서 풀려났을 때 서둘러 열쇠를 가지러 돌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정확히 30분 뒤였다. 어느 날 밤, 저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식은 완전히 회복됐지만 엔진 상태는 여전히 예측 불허였다. 그 일로 인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보인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욕을 먹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머리를 잘랐는데 이유가 그 남편이 몇 가지 지시를 하더군요. 호텔에서 녹화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행방이 확실해졌다. 녹화를 보면 시어머니가 저를 창고로 밀어넣고 쓰다듬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요. 반영되었네요. 이 멋진 범죄를 기록할 생각을 해준 부부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분명 범죄인데 피해 신고를 하게 될까요? 경찰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이슈화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무슨 일인지 아는 남편 그녀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해요. 없었어요. 남편이 병실에 찾아왔을 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치해서 남편과 상의하지 못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외롭고 비좁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찾아갈 친구도 없고 연금에 의지해 빈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시어머니께서 사과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주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다음에 연락하시면 다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나를 도와준 이웃부부와는 다르다.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가 곧 유치원에 입학할 것 같습니다. 참견하는 이웃으로서 입학을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놀러 갈 거야.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그를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남편은 너 때문에 죽었어. 죄송합니다. 단지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두 눈에서 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콩을 흘리고 있어요. 과장되고 가식적이며 정말 나쁘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엎드린 자세를 해보세요. 요네, 죄송합니다.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래 지켜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 엄마, 저예요. 그런데 스피커에서 남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증거물 모두 소각을 마쳤으니 이제 메일을 삭제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쉽게 사라져서 다행이에요. 일이 너무 잘 진행되었습니다. 태지지와 나오코 둘 다 정말 멍청해요. 안녕. 다이스케.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스마트폰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예나는 일어서서 시어머니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의 피를 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바보입니까? 시어머니의 눈물은 말라가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내 상상일 뿐이다. 다른 휴대폰으로와 몬스터의 피부가 벗겨졌네요. 아쉽네요. 당황한 시어머니를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자, 간다. 그러다가 나와 시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반격이 시작된다. 이야기는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올해 40세가 되는 주부입니다. 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가 시간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시댁은 집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 나는 늘 선한 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기로 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다이스케와 시어머니 모두 매우 친절했지만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서도 사람의 관계는 점차 돈독해졌다. 다이스케는 처음 결혼했을 때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음식을 대접할 때마다 조금 실망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입도 먹지 않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닿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나를 놀리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집에 찾아와서 내 성적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내 허락 없이 냉장고를 가져가곤 한다. 열어서 재료와 반찬을 집으로 가져가세요.
다이스케에게 뭐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가족이니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난 당신이 인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 드릴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까지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슬프고 슬펐지만 학생 시절 이미 양심은 높았습니다. 친척도 없어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파트타임으로만 일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참아야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혼 서류를 흩뿌리며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은 간병이 필요한 시아버지뿐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이에 나는 기후의 집에 가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이미 그 사람처럼 늙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돌보아 줄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다와 완해의 일이잖아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시아버지는 보살핌도 돕지 않고 목적 없이 놀고 계십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고 옷 입는 것도 도와주고 주변에서 다른 일도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부담이라기보다 힐링의 시간이 됐다. 중요한 사람이었어. 어느 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 다이스케가 나에게 점심 먹으러 나가자고 했는데 이는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초대를 받고 안도감이 들었지만 마음은 쿵쿵거렸다. 다이스케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돌봐준다고 해서 다이스케가 시키는 대로 집을 열었어요. 좋지 않았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밖에 있는 동안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나는 옆에 서서 지켜봤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다. 다이스케와 시어머니야 내가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그건 내가 아버지를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 그랬잖아.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잘 돌봤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당신에게 맡긴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실제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시라 그런 말들이 계속 쏟아졌고 게다가 장례식 주고받았습니다. 기썼다 보험금을 받은 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내 간호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는 그것을 비난할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의 약과 매일 그의 상태를 기록한 수첩을 불태웠다. 다이스케는 룰을 지우기 위해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로 눈시울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 에나는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저는 다이스케입니다. 나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교류에 대해 알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다이스케가 거실에 두고 온 스마트폰을 보았다.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휴대폰이 너무 궁금해서 이메일이 왔다고 계속해서 알려주어서 다이스케에게 전달하려고 했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사과하고 두드려보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봤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돈을 위해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에 빠져 있을 수는 없어 곧바로 장인어른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시아버지를 돌보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해요. 시아버지와 상의해 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생각해보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시아버지께 갈 수 없는 날에는 내가 연락해서 돌보아 주겠다. 묻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가는 날 도우미를 요청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시아버지 댁에 도우미가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으며 외부인을 집에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현관문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과 의논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보았으나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문제가 생길까봐 장인어른의 말씀을 기록해두기로 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녹음한 녹음기를 들고 다이스케와 시어머니 앞에 섰다. 서 있었다. 다이스케와 시어머니는 벌이 나쁘다는 듯 나를 외면한다. 나는 다이스케와 시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다. 아마도 그는 어딘가에서 농담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이스케와 요시는 죄책감보다는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았다. 엄마는 더욱 화를 낸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 결혼. 생활이 좋지 않은 다이스케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 속 장인어른의 목소리를 여러 번 두드려보니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디오가 재생된다는 사실은 다이스케와 그의 어머니가 생각했던 대로 정확하게 계획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전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일이 잘 진행되어서 기뻐하실 거라 확신하지만 아쉬웠어요. 보험금이 오래전부터 나빴습니다. 나에 대해 전부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를 너무 많이 훈련시켜서 그녀는 보통 얼굴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운 마음도 들지 않는다. 줄 것도 남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말씀대로 이미 보험을 파셨거든요. 시아버지가 정말 형편없어요. 몇 번이나 이노카를 방문해도 나는 그저 다소 슬픈 어조로 괜찮아라고 말하고 침착하게 진행했다. 그렇습니까? 아빠는 다이스케와 친구들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험이 오래전에 나빠져서 아버지 보험금만 한 게 없어요. 어쨌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모두 당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믿거나 말거나는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 중이더라도 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말은 다이스케와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그런데 아까 우리 둘이 나눈 대화도 녹음해놨으니까 다이스케도 이런 짓을 했죠. 엄마도 가족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포기한 듯 경찰에 신고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다이스케와 시어머니는 경찰에 의해 침착하게 연행됐다. 그 후 시아버지의 장례식과 다이스케와 시어머니의 경찰서 사건이 겹쳐서 꽤 바빴습니다. 날이 되었어요. 다이스케와 그의 시어머니는 체포되지 않았지만 장례식에서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나쁜 평판을 얻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유통되고 있었는데 상황이 꽤 불편한 것 같더군요. 이 데이수키는 직장에서의 존재가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사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거된 다이스케는 자발적으로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판이 너무 많이 퍼졌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다른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웃과 거리를 두셨고 동네 회장님도 이 동네가 바로 너희들이 있는 동네라고 하더라. 평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이 끝난 후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 강제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나는 곧 다이스케와 이혼했다. 오랫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이혼이었는데 이런 첫인상과 시아버지의 말씀에 드디어 결심했어요. 사실 녹음기에 장인어른이 남긴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몰랐던 메시지였다. 나오코 씨,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와 혈연관계가 아닌 너의 아버지를 돌보는 어려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겼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간병이 필요해서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서 나오코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애니 우리 집에 올 때를 정말 기대했어요. 그런 나오코 씨가 우리 집에 이사와서 너무 기뻤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다이스케와 시어머니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코는 포기하지 않고 행복하고 웃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옳았다. 일상생활이 너무 지쳐서 어느새 포기해버렸어요. 이것이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올 수 있다. 다이스케가 없어도 나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친절한 장인어른의 마지막 유언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본업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슈퍼마켓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성도의 회원이 되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밝은 미래 같았어. 나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 받아보세요. 여기. 제가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나에게 5엔짜리 동전을 던졌고 나는 깜짝 놀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도 할 수 없었어. 5엔이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어머니에게 칭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왁스 아니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해서 그냥 엄마가 없는 줄 알았다. 너무 바쁜데도 정말 귀찮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엄마를 사랑했어야 할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잔인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바닥만 바라보았다. 우선 장례식에 참석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만 청소하면 최근에 당신이 게으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어느 정도 일을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지 않다. 카즈는 여자의 일이지만 말대꾸하지 마세요. 쓸모없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은 채 재빨리 짐을 꾸렸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거기 서 있다. 허리 살찐 것 좀 보세요. 내일 출장 갈 예정이었는데 오늘 갈 예정이에요. 남편도 동의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선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마치 신호라도 된 듯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오웬이면 충분하다.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건조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발로 어떤 곳으로 갔지? 어머니는 여자이셔서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힘든 시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서 잘 지켰어요. 나는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다. 괜찮아요. 항상 쾌활하고 일이 잘 풀릴 테니까요.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셔서 제가 정말 존경해요.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어머니를 떠나기 싫고 부모님 집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보람 있는 일이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와 함께 소소한 사치를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초보 수준에서는 조금 더 비싼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나가고 보너스를 받으면 하룻밤을 묵는다. 이틀간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한동안 남자친구가 없었지만 사랑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특히 결혼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계속 엄마와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일이었다. 나오짱.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왜 갑자기 아직 20대인 걸까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20대이시겠죠? 내가 나오 나이였을 때 당신은 아버지와 결혼했지요. 그렇죠. 나는 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돈이 많이 들 법한 아버지와의 옛날 이야기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날은 달랐다. 어머니는 오렌지 껍질 벗기기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금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죽은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오코가 혼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머니의 새하얀 얼굴을 보면 어머니도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눈가 주름이 5년 전만 해도 없어졌습니다. 아이 결혼은 좀 생각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아버님이 아이를 걱정하실 텐데요. 왜냐면 난 아무데도 갈 수 없을 테니까. 상서롭지 않은 말은 하지 마세요. 바람에 울고 싶어서 차를 끓여요. 나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거실을 나갔다.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밤을 위해 불을 켠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켠다. 친구가 이용하고 있던 중매 사이트를 어떻게든 열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 90% 진심한 만남을 약속합니다. 등 거친 표현이 포함된 페이지입니다. 길렬로 늘어서 있다. 사이트의 배경은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엄마가 안심하실까? 결혼할 필요도 없고 안 할 필요도 없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일 중매 사이트에 등록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등록하자마자 다이스케를 만났습니다. 다이스케는 의료장비 제조업체의 영업사원입니다. 조금 통통하긴 해도 얼굴이 잘생겼어요. 다이스케는 세일즈맨처럼 대화를 잘해서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만난 지 1년 만에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집을 떠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어머니는 큰 가방을 들고 입구에서 나를 보셨습니다. 나한테 보냈어. 나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울면 어제 같이 확인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동안 미즈 후후 없이 지내게 될 거예요. 라이브네가 떠나려고 할 때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안아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이, 엄마자, 다이스케 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그는 환한 미소로 나를 보낸다.
집을 떠났다. 방금 내가 한 말이 귓가에 울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별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이상해요. 가족 여행으로 운전을 하던 중 남편이 짜증나는 소리를 냈습니다. 우루차 뒷부분이 뭔가 이상한데요. 좀 봐주시겠어요? 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논쟁을 하려고 하니 코베자가 자리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아내인데도 남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나요? 서둘러서 뒤를 돌아보세요. 말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지금 집에 가세요. 왜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요. 뒷좌석에 타던 시어머니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차 뒤로 갈 수밖에 없었다. 돌아섰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자동차는 내 안에는 동맹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같이 내려오겠다고 했더니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만 하더군요. 한동안 산길을 따라 운전하던 다이스케는 갑자기 차를 멈췄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한동안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백미러를 통해 뒤를 돌아보니 수미짱 외에 3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다이스케는 나였다.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내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다이스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짜증이 난 것 같았다. 아이와 함께 운전대를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차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다이스케는 고압적인 말로 나를 공격했지만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이문에 손을 얹어라 나가려고 하는 순간 수미짱이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위험하니 차로 가야겠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정말 시끄러운 여자입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싫다면 밖에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카의 눈이 커졌다. 사는 수미짱을 밖으로 내던진다. 서둘러 수미짱과 손을 잡고 차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바람이 불자 나무들이 더 무성해졌습니다. 다이스케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일은 엄마의 면회이고 모레가 장례식이다. 잠시 직장을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출장이 있어서 못 가요. 불가능하니 이대로 놔두자. 지갑을 들여다본 다이스케는 눈을 찌푸렸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5엔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가져가세요. 바퀴와 5엔짜리 동전이 나에게 던져졌는데 나는 깜짝 놀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난 그것조차 할 수 없었어. 사랑하는 엄마에 대한 폭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잔인한 말과 행동,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그냥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애초에 장례식에 참석할 시간이 있으면 집 청소만 하면 됐을 텐데 요즘은 게으름을 부리고 있어요. 부모님을 위한 구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네. 집안일은 여자의 일이에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서둘러 짐을 꾸렸다. 아직도 거기 서 있어 고기를 잔뜩 먹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내일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오늘 시작했다. 나는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집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제 신호입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장례식 날, 나오코의 친척들은 나오코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출장 중이거든요. 왜 나는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의 죽음을 제대로 마주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 하루가 되었어요. 니치쓰기에 갇혀있던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보다 화장을 더 많이 하셨다.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다. 실례합니다. 집아. 나오코.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지 꽤 오랜만이네요. 그 부드러운 말투의 사람이 오래전 생각난다. 딱 한 번 만난 친척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든 모여서 밖으로 나갔다. 노인이 우리에게 사준 통조림 커피를 마시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현재 켄카우라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남편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원이다. 납땜이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한다. 다이스케와 결혼했다는 뜻인가요? 그 노인은 매우 강인합니다. 표정으로 생각해 볼게. 당신과 다이스케는 잘 지내고 있나요? 너희 어머니는 최근에 잘 지내고 있다. 숨이 쉽게 차니까 운동량을 늘릴 생각이에요.
사실은 엄마랑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토록 결혼하고 싶었던 어머니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해 나는 불만을 억누르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6개월 후 나는 토요일 아침에 전화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다이스케는 이미 집에 있었고 쉬는 날에도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흔적이 없습니다. 반쯤 잠든 나는 더듬더듬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코인가? 노인은 자신이 왜 그런 표정인지 알지 못한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의 말을 기다리라. 사실 오늘 다이스케 군한테서 히비키한테 전화가 왔어. 출장이었을 거예요. 아니요. 지난 몇 달간 출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자판기에 있지 않아요. 나는 삼촌의 말을 핑계로 학교에 갔다. 즉, 다이스케는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다는 뜻인가요? 바로. 다이스케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이스케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들렸다. 나왔다. 나는 그 노인도 들을 수 있도록 즉시 스피커로 설정했다. 이상해요. 나는 출장 중입니다. 반에 있다고 했어요. 다이스케, 뭐 하는 거야? 제가 전화할 사업 파트너가 전화 중이에요. 나는 전화가 끊긴 스마트폰을 들고 삼촌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힌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2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난 6개월 동안의 다이스케의 행적은 소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삼촌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된다. 히비키와 그의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왜 반복적으로 결석하고 서로 사랑하는지 알아보고 그 시간을 바람피우는 파트너에게 보내십시오.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상대방은 아마도 어머니의 장례식 날 전화를 받았던 여자였을 것이다. 마 데이수키의 답변 요약 통지서를 맡겼고 나도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다행히. 다이스케는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다가 집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물건을 운반할 수 있었다. 집에 두고 온 것은 이혼 서류와 해고 통지서, 그리고 5엔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지갑뿐이었다. 그런 남자한테는 단돈 5엔이라도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이 방의 열쇠를 아파트 우편함에 던져두고 집으로 향했다. 나는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스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회사에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 그는 분명 분노했을 것이다. 그는 너무 빨리 말하고 대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그 분노를 타고 욕하지 말고 침착하게 말하세요. 불필요한가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허위 해고 통지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런 말을 하고 나오려면 상서로운 사람이겠군요. 핥아.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호텔 러브메이크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스케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적듯이 계속합니다. 또한 인스타 감성 카페의 메이크업 용품 영수증 어느 쪽을 판단해야 할까요? 당신은 그것이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바보가 아닙니다. 다이스케는 자신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빴어. 무엇? 고소하겠다고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주머니에 이혼 서류만 넣어둔다. 그러니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사실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마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불단에는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어요. 중지합니다. 성인식 때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셨다. 우룩.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이스케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다이스케에게 최소한의 대답만을 주었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몇 달 뒤 럭키, 모모가 사진을 찍는다. 공원에 있는 강아지 장난감이 생각났어요. 깔끔하게 버리세요. 2마리의 개는 장난감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상황 지금의 남자친구와 저는 그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았습니다. 럭키 산책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또한 애완견 모모짱을 키우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2마리의 개는 호흡을 나눴습니다. 집에 혼자 살면서 외로워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모든 게 드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아직도 가끔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나를 걱정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지도 모른다. 그 후 다이스케가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것 같습니다. 열악한 근무 태도,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는 다양했다. 삼촌한테 들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아내의 거짓말이라며 불륜을 해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아마 다시는 다이스케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은 분명히 나 자신의 일입니다. 돌아와 줘. 나한테 그걸 가르쳐줘서 정말 고마워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원한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행복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달려가 보니 전남편의 아내였다. 그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여자였다. 표정이 너무 일그러져서 귀여운 얼굴이 망가지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지병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면 그 남자를 나한테 잃었고 난 아직도 슬프거든. 나는 당신이 나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봐. 알았어. 이해해. 당신이 그것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해. 나는 놀랐다. 불쌍해요. 나는 한때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자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올해로 대학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2년 차입니다. 소꿉친구인 다이스케와는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만나 친해졌고 계속해서 지내왔습니다. 나는 결혼했다. 처음에 우리는 친구 같았지만 다이스케가 나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오해하지 않고 매일 집에 올 만큼 나를 너무 사랑한다 였다. 친구들로부터 남편에 대한 불만을 자주 들었는데 그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취향에 대한 불만은 없었고 모두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쉬는 날에도 기꺼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나도 직장에서 매일 열심히 일한다. 내가 긴장하는데도 그들은 내 하루를 쉬게 하려고 노력한다. 집안일을 하는데 쉬는 날이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끔 당신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정함은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변함이 없어요. 멋진 남편과의 삶은 나의 보물입니다. 그것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고 우리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다이스케의 일상적인 노력이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보고했고 저는 집에서 혼자 주먹 펌핑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 볼게요. 조만간 꼭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이스케는 약간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뭔가를 했어요. 정말 기쁘고 바로 집에 가고 싶은데 회사 사람들 모두 그는 나와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오늘 우리는 밖에서 저녁 파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나오코의 음식도 먹어주세요. 아니요.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없어요. 조금 외로웠지만 다이스케가 그만큼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유쾌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오늘은 즐겨라. 다시 축하합시다. 전화가 끊긴 대기음이 아주 크게 들립니다. 지금까지 술을 마시고 있어요. 내가 회의를 마치고 집에 늦게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나는 뭔가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다이스케는 약속대로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막차를 놓친 것 같아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쯤 문 앞에서 택시 소리가 멈췄다. 실례합니다. 다이스케, 당신이 오타쿠인 게 확실해요? 갑자기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에 나는 펄쩍 뛰었다. 나는 겁에 질려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보았다. 여기, 완전히 취한 다이스케와 그를 지지하는 작은 여자가 그의 옆에 서 있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글쎄, 당신은 어때요? 저는 다이스케 씨의 부하입니다. 내 이름은 아사미입니다. 얼굴이 너무 귀엽고 말투도 우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이스케 씨, 보시다시피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미안해요. 그랬어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다이스케를 혼자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사미에게 그것을 옮기는 것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어쨌든 다이스케 씨는 술자리에서도 아내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 덕분에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지만 사무실 밖에서도 감사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건 당황스러울 겁니다. 헤헤.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게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야? 완전히 이해합니다. 아사미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내 눈을 바라본다. 그리고 목소리 톤이 좀 그것은 내려갔다. 나도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 이 순간 새치지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내 상상이었던 것처럼 다이스케를 침대에 눕힌 후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어쩌면 그녀가 너무 귀여워서 그를 경계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때는 그냥 나는 어쩌면 단지 질투심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이스케의 행동은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의 대화 그런데 뭔가 어색한데요. 그는 평소에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당시에는 처벌이 나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몸이 안 좋으세요? 나는 아사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결혼하기 전에 다이스케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가족이 신장병에 걸리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만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녀는 나와 함께 살았을 때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병이 갑자기 심각해져서 쓰러졌다는 사실은 그가 그녀와 함께 살아왔다는 증거였다. 인생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사미의 현재 상태를 보면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고위층 남자와 결혼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일부러 접근을 하게 됐다. 그러나 지금은 약품비와 치료비 등으로 적자 상태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내가 그녀를 돌봐야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당신은 혼자 살고 비참한 거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는 아사미의 말에 너무 놀라서 웃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품을 반품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초대한 것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처럼 가치 있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을 집안일하고 돌봐야 합니까? 필요 없으면 버리겠습니다. 눈여겨보던 남자가 있어서 빨리 기차를 갈아탈게요. 아사미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추악한 표정으로 끝까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방금 떠났어요. 다른 남자에게 손을 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똑같을 거라고 확신해 나는 그것을 반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갑자기 다이스케의 상태가 걱정되어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아사미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이스케도 바람을 피웠으니 그도 똑같이 유죄입니다. 자기 몇 번이나 말하려고 노력해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와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뿐이었습니다. 나에게 그건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그날 나는 독한 술을 조금 마시고 잠을 자기로 했다. 가끔 그런 날이 일어나곤 해오 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사미가 요구한 다음 달 의사의 진료비는 결코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약속한 날짜보다 며칠 전 입사한 많은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다이스케에 관한 일이니까 도망가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상황을 논의하겠습니다. 회사에 얘기해보니 다이스케가 지난달 급히 병원에 이송된 이후 계속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증상인 줄 알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그래서 병실로 옮겨졌는데 몇 달 만에 살이 빠진 남자가 보였습니다. 다이스케의 약한 모습이었다. 다이스케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나에게 묻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목신 목소리 대신 눈물이 몇 방울 떨어진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이스케, 왜 여기 있어? 나는 선물로 준비한 사과를 근처 선반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조금 반성해봤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말을 꺼내려고 노력하는 다이스케 옆에서 사과 껍질을 벗겼습니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아사미에게 늘 음식 이용자 취급을 받아온 것 같다. 종료 직후 아사미는 모든 가사 책임을 다이스케에게 맡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뒹굴뒹굴만 했어요. 다이스케는 번 돈으로 명품을 샀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가방과 신발은 옷장에 있었다. 이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다이스케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아사미는 결국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바람을 피우는 최악의 남자입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해. 다이스케에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올 시간이에요.
늦었어. 아마도 새로운 자리를 얻었고 일이 더 바빠졌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막차가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점심때마다 늘 챙겨오던 집에서 만든 도시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노다 도시락 만들기가 늘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습니다. 에아디야, 나는? 그가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극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사미가 생각났어요. 설마 다이스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었다. 다음날 다이스케가 퇴근해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의 작업 가방을 붙잡았다. 나는 한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중 야근을 했을 시간에 식당 영수증이 여러 개씩 발행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나요? 이제 초과 근무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으니 나는 마침내 그의 전화기에 손을 뻗는다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내 휴대폰에 남겨진 아사미와의 친밀한 교류 이력을 발견했다. 그것은 대화 내용은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를 넘어선 일상적인 대화였다. 나는 다이스케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휴대폰과 영수증을 건네주고 울면서 물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간단히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냥 부하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나는 그것을 알기도 전에 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어제 혼란스러웠다.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의 일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람을 피웠더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실망했어요. 그 순간 다이스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나는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기혼이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수수료나에 대해서는 잊어주세요.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 후 우리 둘은 울면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이혼이 확정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스케가 재혼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상대방은 아무래도 하리아의 아사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그랬다. 가슴에 벌어진 구멍을 메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기혼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해 혼자 살았다. 그날은 휴일이어서 집에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점점 더 크게 울렸다. 얼굴을 찡그린 채 현관문으로 향하자 거기에는 아사미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날 아사미를 봤을 때 그녀는 아름답고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녀의 얼굴이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이 나오코 맞죠? 다이스케의 아내, 그래도 나는 아내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나의 현재 아내죠. 그렇죠, 내가. 대답하자 아사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또 뭐야? 소리를 지르면서 아사미는 나에게 종이 몇 장을 밀쳤다. 어머, 이거 다이스케의 진단서. 그는 지난주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거기 있었나요? 나는 내가 당신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비판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처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면 닥치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자를 바꿀 만큼 당신을 신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그는 매일매일 그런 말을 폭격당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던 것 같다. 비록 내 잘못이었지만 내 얼굴에 흐르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배신하고 불평해서 미안해요. 내 몸은 빨리 낫겠지. 의사 진료비를 내지 못해서 이번 달 진료비를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억지로 일어나 앉으려는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이 빨리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빨리 낫지 않으면 아사미는 화를 낼 것이다. 그 여자는 다시 안 올 거야. 그런 여자. 내가 그렇게 말하자 다이스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는 침대에 누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상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오히려 그런 나를 보고도 일어서려고 하는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사과하고 싶다면 먼저 회복된 후에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침대로 다가가 조용히 웃었다. 그 대가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배신하지 말아주세요. 다이스케는 대답 대신 큰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로써 다이스케와 나는 다시 재회할 수 있었다.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 퇴원할 수 있었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와 다이스케는 다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전보다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면서 나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한다. 나는 화가 났다. 사회 복귀가 어려워 보여도 조금씩 치료를 이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는 현재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집에서 일하고 정신적으로 그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을 신고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갔을 때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츠카사는 나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오코는 자신도 다이스케 군의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놀랐을 때 상사가 말하는 것은 아사미에 관한 것 같았습니다. 아사미는 이미 사업장에서 남자들과 인연을 맺은 것 같고 그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쏙쏙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 교육 부족으로 인해 회사 내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세미는 나중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회사에 보상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자에게 매달리면 괜찮을 거라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소문